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아시죠? 그럼요. 저희가 지난해 초에도 시사용어 시간에 알아봤잖아요. 그랬었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작년 1월 30일이네요. 에피소드 제목이 대박 쪽박 크라우드 펀딩의 모든 것, 요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네티즌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해당 프로젝트나 아이디어의 성사를 돕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관련한 크라우드 펀딩이 인기가 많았죠. 작년에 화제를 모았던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영화 귀양,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최근에는요, 최순실 국정농단을 모티브로 한 영화 게이트도요,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 이유가 있죠. 국내 크라우드 펀딩 1위 업체 어딘지 아시죠? 와디즈. 그렇죠. 와디즈에서요, 고맙게도요, 저희한테 부탁을 해주셨어요. 네. 앞서 언급했던 영화 게이트 같이 의미 있는 펀딩을 와디즈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달라, 이런 부탁이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110억 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면서요? 그랬죠. 이제 실탄이 생겼으니 본격적으로 알리기에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의미 있긴 한데 와디즈를 그냥 저희가 알려줘야 돼요? 아, 당연히 그렇진 않죠. 와디즈에서요, 저희 애청자분들을 위한 선물도 내놓으셨어요. 오. 뭐냐면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직접 와디즈를 통해 투자 재미를 느껴보시라고 투자 쿠폰을 쏘신대요. 아, 체험을 해보시라 이건데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이 쿠폰이 얼마짜리예요? 그러니까요, 가장 그게 중요할 텐데 놀랍게도요, 매주 10분한테요 3주간 3만 원씩을 쏜대요. 그러면 3주면 총 30분이네요? 그렇죠. 30분이 3만 원씩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투자 쿠폰을 받을 수가 있나요? 와디즈 소개 방송이나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송이나 와디즈에서 투자하고 싶은 프로젝트의 이름과 그 사유를요,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추첨을 해서 준대요. 팟빵 게시판이라 함은 팟빵 포털에 있는 그 전체 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팟빵에 있는 경불증 게시판. 아하, 후기란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럼 빨리 신청해야 되겠네. 와디즈에 투자하려면 뭔가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가 뭔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제가 살펴봤더니만요, 크라우드 펀딩은요, 종류가 3가지나 된대요. 3가지나 있어요? 네, 첫 번째는요, 리워드형으로 불리는데요, 이거는요, 후원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펀딩의 대가로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해요. 유명 스타트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알리기 위해 이용하는 킥스타터라는 사이트 아시죠? 네. 여기가 바로 리워드형을 주로 하고 있는 데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리워드형은요,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투자할 수가 있는데요, 소액 10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요. 호호. 둘째는요, 기부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요, 보상의 조건 없이 순수하게 누굴 도와주고 싶다, 그 업체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기부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는 혹시 직접 투자 방식인가요? 그렇죠. 요즘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투자형, 다른 말로는요, 지분 투자형으로 불린대요. 펀딩의 대가로요, 주식이나 채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위원회에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로 등록된 1호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 투자형 클라우드 펀딩 시장 점유율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50%. 와우. 당연히 1인 거죠. 특히 요즘은요, 저금리 그리고 저성장, 이것 때문에 어디 투자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이런 시대에 수익률이 높아서요, 대체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너의 이름은. 이 영화도요, 이 클라우드 펀딩 투자형으로 소개가 돼서요, 연 환산 80%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많이 알려진 청와대 맥주 세븐브로이 있죠. 이 세븐브로이도요, 크라우드 펀딩 덕분에 유통망을 확보했고요. 지금 현재 순항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PD님이 와디즈 사이트를 열심히 보고 있길래 저도 어깨너머로 봤더니 수제 자동차 회사도 있더라고요. 아, 수제 자동차요? 예, 이름이 모헤닉 게라지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와디즈 덕분에 자금을 조달해서 최근에 새롭게 조성된 스타트업 전용 주식 거래 시장 있잖아요. 아하. KSM. 여기에서 발행가 대비 3배 이상 가치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야, 장난 아니군요. 저는 또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모헤닉 게라지가 뭐지? 하고 좀 더 살펴봤더니 여기가요, 차를 완전히 분해, 완전히 해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손으로 차를 만들 수 있는 국내에서는 아주 드문 기업이라고 해요. 아니, 차를 완전히 해체한다고요? 예, 손으로 일일이 부품을 다 뜯어서 조립하고 나사도 낀다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 부품이 수만 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아하. 연간 200대 이상의 수제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모헤닉의 공장이 전남 영암군 아시죠? 아, F1으로 유명한 곳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영암군에서요, 아주 주도적으로 이 모헤닉 공장을 유치를 해서 현지에서는 거의 토종 향토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저는 수제 맥주, 수제 짜장면만 알았는데 수제 자동차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가 돼 있는지 처음 네. 알았어요. 저도 수제차 업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먹는 수제차인 줄 알았어. 아하. 근데 진짜 타고 다니는 차였던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박 PD는 이쯤에서 와디즈에서 또 다른 어떤 펀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긴 하네요. 박 PD가 좋아할 만한 게 있어요. 딱 제가 그걸 골라왔죠. 네. 뭐냐면요, 북티크 프로젝트, 이런 게 있어요. 북티크요? 그렇죠. 이거는요, 투자 금액에 따라 북티크 노년점이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에 투자자님의 책장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 PD의 책장이 여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북티크는 북카페 같은 그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클럽,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요, 1대1 멘토링도 받을 수가 있고요. 북티크에서 커피나 이런 음료도 먹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음료 교환권도 투자 금액에 따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투자한 모든 분한테요, 북티크의 책 듣는 밤 콘서트, 이게 북파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초대를 받을 수가 있대요. 또 박 PD가 이거 관심 있어 하잖아요. 서점 창업. 예. 서점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에게는요, 관련한 컨설팅을 1회 1시간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책도 좋은데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영화 관련한 펀딩도 있더라고요. 더 미드와이프, 그리고 애니메이션인데 언더독, 이렇게 영화 관련한 펀딩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펀딩을 하게 되면요, 선착순으로 시사회 초대권이나 예매권을 준다고 합니다. 와, 좋은데요? 아니, 그러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말고요, 경불진을 와디즈를 통해서 자금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좋긴 한데 투자가 들어올지 그게 걱정이에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죠. 박 PD의 아재 개그를 살립시다, 이렇게 홍보하면 엄청난 투자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박 PD가 누구야? 하면서 되게 무시당할 것 같은데. 에이, 설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박 PD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저를 너무 파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도 한데 다 너무 부러워서 그렇죠. 애청자 여러분들이 박 PD를 더 좋아하잖아요. 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어제 진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문재인 대통령이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누구를 앉히셨는지 아세요?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을 앉혔다고 합니다. 이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분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나뵀던 분인데요. 저는 이런 얘기가 벌써 나돌고 있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벤처업계가 진짜 침체 늪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렸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번 임명을 통해서, 장병규 의장의 임명을 통해서요, 벤처업계가 희망을 가질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적임자를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극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장 신임 위원장은요,
우리나라 벤처 업계에서 신화적인 존재, 미다스의 손이다. 이렇게 불리는 분이에요. 1996년 네오이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예전에 세이클럽 장난 아니었잖아요. 이 네오이즈를 공동 창업했고요. 2005년에는 검색 기술 전문 스타트업 첫눈을 창업해서요. 다음에 네이버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 첫눈 이때 네이버에 매각할 때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매각 대금이요. 350억 원 정도 됐거든요.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게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이 있죠. 구글에서 탐냈다고 해요. 그래서 매각 대금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재미난 것은요. 장 이장이요. 매각 대금 350억 원 중 105억 원을요. 누구한테 쐈느냐? 자기들 친인척한테 쏜 게 아니에요. 뭐 정부한테 돈 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쐈느냐? 그 당시 이 첫눈 직원 60여 명에게 골고루 나눠줬다고 합니다. 다들 1억 이상씩 받은 거야. 저희가 아는 분도 여기 한 분이 계시잖아. 그렇죠. 특히 이때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도요. 블루홀이라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여기서도 영업이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물론 일부는 가지고 가시지만 전부 가지고 가지는 않고요. 직원들에게 분배해 주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요즘 블루홀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박이 터졌죠. 한동안 블루홀이 만든 게임들이 안 돼가지고 조금 그랬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네. 이 배틀그라운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게임은요. 1인칭 PC 온라인 게임인데요. 이게 패키지를 사서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약간 구시대 버전이죠. 근데 이게 과연 패키지를 누가 사서 게임을 할까? 다들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게임이요. 패키지 판매량이 몇 장인 줄 아세요? 1200만 장. 이야, 요즘 같은 시대.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세계 최대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요. 현재 당당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장난 아니죠. 이 덕분에요. 블루홀의 경우 상장 계획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 기업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4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대요. 이야. 근데 이 숫자가 왜 놀라웠냐면요. 올 초만 해도 이 기업의 기업 가치가요. 겨우 2천억 원대. 이게 몇 배가 뛴 거예요. 지금 이 블루홀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이번에 임명에 대해서 장 이장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정권이 변하면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을 가진 젊은 시각으로 새로운 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진짜 저는 이 장 이장이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한국의 벤처 산업을 다시 일으키고요. 벤처 노동자들의 사기도 다시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들어요. 저희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장 의장 자제분이 3명이나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육아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 애들을 유치원을 직접 데려다 주신대요. 네. 지금은 이제 애들이 커서 아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만나 뵀었을 때는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있었고 그렇죠. 갓 태어난 애기도 있었거든요. 거의 이제 10년 전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장 의장님은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일반인들처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 장 의장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선도하고 있는 분야가 어딘지 아실 거예요. 저희가 누누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네. 오디오 분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하고 있는 팟캐스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고 건수가 한 해 평균 15,000여 건에 달한다고 하네요. 오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명의도용 신고가 총 7만 9천여 건, 매년 평균 15,800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 가운데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건수는 모두 13,700여 건인데 약 17%를 차지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5년간 총 86억 원으로 매년 17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고요. 알뜰폰의 경우 최근 3년간 모두 5,228건이 명의도용으로 신고가 됐고요. 피해 금액도 7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2015년 1,827건이었던 명의도용 신고 건수가 작년 2,331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월 말 현재 1,070건이 접수됐네요. 그렇군요.
한편 최근 5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317건, 조정 결과 224건만 전액 구제를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 적은데요? 네, 552건은요 양자 책임으로 인한 부분 조정이었고요. 650건은 이용자 책임에 따라 전액 미구제가 되는 등 총 1,426건이 처리가 됐다고 하네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분쟁 조정은 명의를 도용한 도용자를 모를 경우에 통신사에 신고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회의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민 의원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된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여전히 많아서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용자는 언제 명의도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명의도용 가입 제한 서비스에 가입해서 제3자가 휴대폰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등의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발표를 한 사람이 민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잖아요. 네. 아니 전 정권에서 대포폰 많이 써가지고 난리가 났던 곳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대포폰을 사용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봤더니 이런 피해 사례를 내가 봤다. 알려주는 거죠. 자기들은 이제 다 써먹었으니까 네. 다른 데서는 해먹지 말아라. 고기도 먹어봤다 이거지. 아하, 그렇군요. 오늘자 동아일보에서도 또 재미난 얘기가 나왔어요.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은행이 교환해준 손상된 5만 원권 지폐가요. 무려 10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망가진 게 많으냐? 습기를 머금어서 지폐의 형태가 망가졌거나요. 장판 밑에 뒀다가 훼손된 지폐가 많았다고 해요. 요즘도 장판 밑에 두나요? 그러니까요.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아무튼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고액 화폐를 꽁꽁 숨겨놨다가 손상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숨겨놓는 사람들이 있네요. 아무튼요, 이 내용은 또 어디서 밝혔느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 이 양반이요,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밝혔다고 해요. 여기에 따르면요, 아까처럼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이 교환해준 5만 원권이 10만 7,940장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손상돼서 교환해준 5만 원권은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2012년에는 8,520장밖에 안 됐대요. 근데 해마다 늘어서요. 2015년에는 2만 1,880장이 됐더니만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훼손된 5만 원권 수, 이게 얼마나 많으냐 보면요, 5천 원권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네. 교환된 5천 원권은요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19,200장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같은 기간 5만 원권 교환의 17.8% 수준이었다는 거죠. 실생활에서는요 5만 원권 같은 고액권보다 소액권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무래도 5천 원권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훼손 비중은 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이유가 뭘까? 당국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5만 원권은 이런저런 이유로 숨겨뒀다가 훼손된 것을 발견한 뒤 뒤늦게 한은에 가서 바꿔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사업자, 그리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감추려던 이들이 5만 원권을 아까 얘기대로 장판밑 같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숨겨놓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은행을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숨겨놓다는 얘기인 거죠. 은행을 못 믿으면 어디를 믿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이 기사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댓글이 달렸어요. 한 네티즌이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비자금 관리 편하게 니들이 만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관리 감독 얘기냐? 쉬워하냐? 진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냐면요, 이 얘기를 했던 박영재 의원도요, 소속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전적이 있잖아요. 한국당은. 그러니까요. 차떼기.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소식과 방금 전에 박 PD가 얘기해줬던 그 명의도용 소식, 대포폰 이야기. 네. 갑자기 이 얘기들이 왜 나올까? 특히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재미난
자료를 발표하는 경우가 근래에 드물었는데 갑자기 이걸 왜 할까? 혹시 MB 재수사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든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뭐 저희만의 상상이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밝히는 게 다 자기들이 전에 썼던 것을 수사해달라 이렇게 하는 지무덤을 파는 거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너무나 재미난 걸 봤어요. 최근 미국인 같은 서양 사람들이요. 싸이나 소녀시대만큼 좋아하는 게 있대요. 우리의 것 중에? 그러니까요. 제가 근데 것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사람은 아니고요. 네. 우리의 전통 물건 중에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대. 김치? 김치는 너무나 유명하고 김치 말고 진짜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전통 물건 중에 밭을 매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 기억나시나요? 설마 호미? 맞습니다. 호미가 새로운 한류로 떠오르고 있대요. 아니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이 호미 이게요. 미국인들이나 외국에서는요. 획기적인 농기구로 지금 재해석되고 있대요. 획기적이라고요? 획기적인 농기구. 너무나 재밌죠. 아무튼요. 호미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언제 발견됐는 줄 아세요? 지금 기록상 남아있는 것으로는요. 고려시대 때 출토된 게 있대요. 근데 그 당시 고려시대 당시니까 1000년도 훨씬 전이죠. 근데 이때 나왔던 호미가요. 현재 호미랑 별반 다른 게 없어. 역사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유지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호미가요. 외국 정원사들 사이에서는요. 한국에 가면 반드시 사야 되는 득템해야 되는 그런 물건 그런 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외국에서는요. 진짜 아마존이나 이런 사이트에 호미 이게 한글이니까 영어로요. HOMI 이렇게 치면 호미가 진짜 나온대요. 이게 한국의 전통 농기구라고 하면서요. 130개가 넘는 업체가 이 호미를 현재 판매하고 있대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기인지? 이 이유가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조경 잡지가 있는데요. 이 조경 잡지에서 이 호미를 소개를 했었대요. 땅을 파고 풀을 베는데 사용되는 농기구인데 이게 한국 거고 이걸 사용하면 너무나 편하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조경 잡지에서 이렇게 소개하니까요. 네티즌들 보고 진짜 이게 편한가? 사봤다는 거죠. 샀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걸 직접 사용하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또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는요. 호미 사용법 이렇게 치면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외국인들이 호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호미로 풀을 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땅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고 있어요. 얘들은 주로 이 미니 삽 이런 걸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호미는요. 조경 문화가 발달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 삽보다는 섬세한 작업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호미를 알기 전까지는 미국인들은 밭을 매려면 그냥 삽으로 하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워낙 이 삽은 땅을 파는 범위가 넓어가지고 원하지 않는 곳까지 다 파버리잖아요. 옆에 있는 작물까지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작은 호미는 자기가 딱 원하는 부분만 진짜 뽑아야 되는 그런 잡초만 살살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호미가 장점이 있다. 미국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의 한 구매평을 보면 이런 평가가 들어있어요. 6년 전 처음 호미를 사용한 이후 호미가 없으면 정원을 꾸밀 수 없을 정도가 됐다. 호미 하나로 땅을 파고 풀을 벨 수가 있다. 그야말로 맞는 농기구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 외에도요. 많은 네티즌들이 정원이 있으면 반드시 사야 할 도구 호미 이렇게 써놓고요. 기막힌 다용도 도구 이런 극찬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미 이전에도요. 우리나라 전통 물건 중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게 이전에도 있었대요. 그거 기억납니다. 포대기. 맞습니다. 포대기도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요. 엄마와 아이의 교감을 높이는 너무나 좋은 제품이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아이들과 유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었거든요. 이 호미도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호미 다음에 또 득템해야 될 물건이 기억납니다. 뭔가요? 가래.
아, 가래. 예. 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그렇죠. 근데 가래를 외국인들이 쓸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곧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고향집에 가서 별로 할 얘기가 없었던 분들은 요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호미가 새로운 한류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이 얘기 들으시면 되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이야기꽃을 피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참에 요즘은 텃밭 가꾸기 요게 또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호미 하나씩 장만하셔서 텃밭도 꾸며보시는 재미를 키워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 호미를 선물로 보내줘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봤더니 여기가요 차를 완전히 분해, 완전히 해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손으로 차를 만들 수 있는 국내에서는 아주 드문 기업이라고 해요. 아니 차를 완전히 해체한다고요? 예, 손으로 일일이 부품을 다 뜯어서 조립하고 나사도 낀다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 부품이 수만 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아하. 연간 200대 이상의 수제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모헤닉의 공장이 전남 영암군 아시죠? 아, F1으로 유명한 곳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영암군에서요 아주 주도적으로 이 모헤닉 공장을 유치를 해서 현지에서는 거의 토종 향토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저는 수제 맥주, 수제 짜장면만 알았는데 수제 자동차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가 돼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수제차 업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먹는 수제차인 줄 알았어. 아하. 근데 진짜 타고 다니는 차였던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박 PD는 이쯤에서 와디즈에서 또 다른 어떤 펀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긴 하네요. 박 PD가 좋아할 만한 게 있어요. 딱 제가 그걸 골라왔죠. 네. 뭐냐면요. 북티크 프로젝트 이런 게 있어요. 북티크요? 그렇죠. 이거는요. 투자 금액에 따라 북티크 노년점이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에 투자자님의 책장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 PD의 책장이 여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북티크는 북카페 같은 그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클럽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요. 1:1 멘토링도 받을 수가 있고요. 북티크에서 커피나 이런 음료도 먹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음료 교환권도 투자 금액에 따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투자한 모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아시죠? 그럼요. 저희가 지난해 초에도 시사용어 시간에 알아봤잖아요. 그랬었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작년 1월 30일이네요. 에피소드 제목이 대박 쪽박 크라우드 펀딩의 모든 것 요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네티즌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해당 프로젝트나 아이디어의 성사를 돕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관련한 크라우드 펀딩이 인기가 많았죠. 작년에 화제를 모았던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영화 귀양,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최근에는요. 최순실 국정농단을 모티브로 한 영화 게이트도요.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 이유가 있죠. 국내 크라우드 펀딩 1위 업체 어딘지 아시죠? 와디즈. 그렇죠. 와디즈에서요. 고맙게도요. 저희한테 부탁을 해주셨어요. 네. 앞서 언급했던 영화 게이트 같이 의미 있는 펀딩을 와디즈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달라 이런 부탁이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110억 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면서요? 그랬죠. 이제 실탄이 생겼으니 본격적으로 알리기에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의미 있긴 한데 와디즈를 둘째는요. 기부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요. 보상의 조건 없이 순수하게 누굴 도와주고 싶다. 그 업체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기부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혹시 직접 투자 방식인가요? 그렇죠. 요즘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투자형. 다른 말로는요. 지분 투자형으로 불린데요. 펀딩의 대가로요. 주식이나 채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위원회에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로 등록된 1호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 투자형 클라우드 펀딩 시장 점유율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50%. 와우. 당연히 1인 거죠. 특히 요즘은요. 저금리 그리고 저성장 이것 때문에 어디 투자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이런 시대에 수익률이 높아서요. 대체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너의 이름은. 이 영화도요. 이 클라우드 펀딩 투자형으로 소개가 돼서요. 연환산 80%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많이 알려진 청와대 맥주 세븐브로이 있죠. 이 세븐브로이도요. 클라우드 펀딩 덕분에 유통망을 확보했고요. 지금 현재 순항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PD님이 와디즈 사이트를 열심히 보고 있길래 저도 어깨너머로 봤더니 수제 자동차 회사도 있더라고요. 수제 자동차요? 예, 이름이 모헤닉 게라지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와디즈 덕분에 자금을 조달해서 최근에 새롭게 조성된 스타트업 전용 주식 거래 시장 있잖아요. 아하. KSM. 여기에서 발행가 대비 3배 이상 가치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야, 장난 아니군요. 저는 또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모헤닉 게라지가 뭐지? 하고 좀 더 살펴봤. 그냥 저희가 알려줘야 돼요? 당연히 그렇진 않죠. 와디즈에서요. 저희 애청자분들을 위한 선물도 내놓으셨어요. 오. 뭐냐면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직접 와디즈를 통해 투자 재미를 느껴보시라고 투자 쿠폰을 쏘신대요. 체험을 해보시라 이건데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이 쿠폰이 얼마짜리예요? 그러니까요. 가장 그게 중요할 텐데 놀랍게도요. 매주 10분한테요. 3주간 3만 원씩을 쏜대요. 그러면 3주면 총 30분이네요? 그렇죠. 30분이 3만 원씩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투자 쿠폰을 받을 수가 있나요? 와디즈 소개 방송이나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송이나 와디즈에서 투자하고 싶은 프로젝트의 이름과 그 사유를요.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추첨을 해서 준대요. 팟빵 게시판이라 함은 팟빵 포털에 있는 그 전체 게시판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팟빵에 있는 경불증 게시판. 아하, 후기란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럼 빨리 신청해야 되겠네. 와디즈에 투자하려면 뭔가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가 뭔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제가 살펴봤더니만요. 크라우드 펀딩은요. 종류가 3가지나 된대요. 3가지나 있어요? 네. 첫 번째는요. 리워드형으로 불리는데요. 이거는요. 후원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펀딩의 대가로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해요. 유명 스타트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알리기 위해 이용하는 킥스타터라는 사이트 아시죠? 네. 여기가 바로 리워드형을 주로 하고 있는 데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리워드형은요.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투자할 수가 있는데요. 소액 10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요. 분한테요. 북티크의 책 듣는 밤 콘서트. 이게 북파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초대를 받을 수가 있대요. 또 박 PD가 이거 관심 있어 하잖아요. 서점 창업. 예. 서점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에게는요. 관련한 컨설팅을 1회 1시간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책도 좋은데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영화 관련한 펀딩도 있더라고요. 더 미드와이프. 그리고 애니메이션인데 언더독 이렇게 영화 관련한 펀딩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펀딩을 하게 되면요. 선착순으로 시사회 초대권이나 예매권을 준다고 합니다. 와, 좋은데요? 아니 그러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말고요. 경불진을 와디즈를 통해서 자금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좋긴 한데 투자가 들어올지 그게 걱정이에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죠. 박 PD의 아재 개그를 살립시다. 이렇게 홍보하면 엄청난 투자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박 PD가 누구야? 하면서 되게 무시당할 것 같은데. 에이 설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박 PD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요즘 저를 너무 파는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렇기도 한데 다 너무 부러워서 그렇죠. 애청자 여러분들이 박 PD를 더 좋아하잖아요. 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어제 진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문재인 대통령이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누구를 앉히셨는지 아세요?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을 앉혔다고 합니다. 오, 이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분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나뵀던 분인데요. 저는 이런 얘기가 벌써 나돌고 있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벤처업계가 진짜 침체 늪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렸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번 임명을 통해